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으로 경제 활동이 회복되면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자 원유나 식품 등의 국제 상품 시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 한 요인입니다. 한편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 다르게 낮은 수준에서 거의 변함없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기업 간 거래 가격을 나타내는 기업 물가는 2021년 10월에 전년 대비 플러스 8%를 기록하며 1981년 1월에 기록한 플러스 8.1% 이후 약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상품 시황 급등으로 일본의 10월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플러스 38%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판매 가격으로 서서히 전가되고 있어서 2022년도에 들어서면 영원히 오르지 않을 것 같았던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인 2%에 근접하거나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봄 이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로 급등해버렸고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7%나 올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지난 10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0.1%에 머물렀습니다.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개인 소비가 약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 수요가 약화되면서 고객 이탈을 경계하는 일본 기업들은 가격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C19가 발생하기 이전 아베노믹스 경기 국면에서도 일본의 개인 소비는 연 0.3%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소비를 줄이는 요인 중 하나는 적은 임금 때문입니다. 1인당 명목 임금은 아베노믹스 경기 확장 국면인 2013년부터 2018년도에도 연평균 플러스 0.4%가량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가계의 구매력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는 약했고 그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도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있었던 일본의 휴대전화 통신료 가격 인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 원인이 되었습니다. 통신료 할인의 기여도가 약 1.5%였기 때문에 만약 그 영향을 제외한다면 지난 10월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플러스 1.6%까지 폭등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소비 수요가 약해서 가격 정가는 한정적일 것이라는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일본 기업들이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 정가는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가솔린 등 에너지와 식료품입니다. 일본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휘발유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21.4%, 등유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25.9%로 큰 폭으로 올랐고 전기료도 같은 기간 플러스 7.7% 올랐습니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류도 플러스 0.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원두는 플러스 23.6%, 식용유는 플러스 18.2%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변화에는 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에너지 가격의 경우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가 전년 대비 기준으로 플러스 10% 상승하면 휘발유와 등유 가격은 1, 2개월 뒤 플러스 2에서 3% 오르고 전기와 가스는 8개월에서 9개월 뒤 플러스 1%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가 2021년 2분기에 전년 대비 플러스 136.4% 상승한 데 이어 4분기에도 플러스 100% 전후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22년 1분기에는 에너지 관련 품목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전년 대비 플러스 1.4% 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식료품 수입 물가가 변동하면 약 1년 늦게 소비자들이 접하는 식품류 물가가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가격 결정과 수송, 저장, 가공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지만 2021년 4월 이후 일본의 식료품 수입 물가가 급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2022년에 소비자 물가에 대한 가격 정가가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에서 C19 감염 확산에 따른 팜유 급등과 일본 정부의 밀 매도 가격 인상으로 이를 원료로 하는 마가린 식빵 같은 일부 품목의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대두, 밀가루 제품을 중심으로 일본의 식료품 가격 정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인들도 식료품 가격 상승에는 민감합니다. 최근 일본 소비자청의 물가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일용품 등의 가격 상승으로 지출 증가를 전망하는 가계의 비율은 50%에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의 물가 동향을 예측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일본 은행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플러스 2%에 가까워지거나 그보다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의 경제 운용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같이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정치적으로 문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일본의 금융정책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시장에 돈을 푸는 금융 완화를 축소시킨다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고 있는 일본 경제는 더욱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에 계속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쉽게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온갖 이유를 들며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하거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본 은행이 신중하게 판단하겠지만 기시다 총리는 아베보다 더 많이 돈을 찍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 은행은 인플레이션 폭증을 쉽게 막지 못할 것입니다. 소득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일본인들을 더욱 지옥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막지 못해 고물가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 일본 은행이 파산할 것인지 그 결과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